아니, 자기가 뭔데 내 딸이 마음에 드네 마네야? 공주실은 평소답지 않게 기운 빠진 마광숙을 보고 막걸리 한잔하자며 주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안 채 저녁 햇살이 은은하게 퍼진 주방. 막걸리 향이 잔잔히 퍼지는 그 안에서 마광숙은 조심스레 잔을 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냥 별거 아니야. 괜히 또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흥분은 누가? 내가 별일 아닌 일로 흥분하는 거 봤니? 그래서? 무슨 일이야? 마광숙은 막걸리를 따르다 말고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낮에 한 회장님이랑 박정수 여사님이랑 셋이서 만났어.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 눈치였어. 그분이 날 별로 탐탁치 않아 하시더라고. 막걸리도 내가 따려고 했는데 그분이 막걸리를 흔들고 직접 따셔서 거품이 뻥 터져서 난리도 아니었어. 많이 언짢아 하시더라고. 공주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잔을 탁 내려놓으며 울컥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열받네. 아니, 자기가 흔들어 놓고 따서 다 뒤집었었으면 자기가 바보지.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예, 나중에 만나면 내가 확 흔들어서 들이부을까 보다. 마광숙은 당황한 듯 잔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그분이 회장님 전 부인의 어머니시잖아. 난 잘 보이고 싶은데 엄마가 막걸리를 들이붓네 어쩌네 하면 내가 어떻게 보여. 공주실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우리 딸 평가질이야. 광숙이가 한 회장하고 얼마나 잘 어울리는데.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 얼마나 착하고 야무지고 당당한데. 독수리 술도가 혼자 이만큼 일으킨 거 내가 다 봤잖아. 능력 있지, 인물 되지, 성격 좋지. 그 여자가 눈이 삐었지 뭐.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막걸리를 다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오늘은 그냥 막걸리 마시자. 이런 날은 술이 약이야. 공주실은 흘긋딸을 보며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래, 막걸리는 좋지. 그 여자 대신 내가 확 뒤집었었으면 속이라도 시원했겠다. 둘은 잔을 부딪히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막걸리 잔이 찰랑이고 주방 안에는 한동안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공주실이 불쑥 물었습니다. 근데 광수가 나 몇 살로 보여? 또 갑자기 왜? 김군이 그러더라. 나보고 고자동 공장장보다 10살은 더 많아 보인대. 내가 그렇게 늙어 보여? 마광숙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공장장님보다 훨씬 젊어 보여. 피부도 탱탱하고 눈빛도 살아있잖아. 김군이 보는 눈이 없는 거지. 공주실은 잠시 뿌듯해하다가 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우리 사귀기로 했어. 고자동 공장장이랑.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야? 대박. 엄마 짱이다. 언제부터? 공주실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사람 괜찮아. 정직하고 책임감 있고. 나이 차이도 상관없대. 나 좋대. 그 말 들으니까 괜히 설레더라. 여자는 나이보다 눈빛이래. 마광숙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연애는 언제든 환영이야. 공장장님 정말 좋은 분이야. 엄마도 이제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모녀는 또 한 번 잔을 찰랑이며 부딪혔습니다. 그 속에 웃음과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한동석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광숙 씨 기분은 어때요? 전 괜찮아요. 여사님이 막걸리 뒤집어 쓰셔서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한동석은 잠시 말을 멈춘 후 말했어요. 광숙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랑 만나면서 더 자주 보여드립시다. 한동석은 마광숙을 위로해주며 말했어요. 네, 그래요. 마광숙은 차분히 대답했지만 속은 아주 복잡했어요. 한동석이 없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대는 내 딸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요. 만나는 건 상관없지만 한 회장과의 결혼은 원치 않습니다.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 안 채 마당에 가만히 서 있던 마광숙은 현관문 열리는 소리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오천수가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의 눈빛은 결심이 선 듯 단단했고 동시에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형수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마광숙은 반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련님, 늦으셨네요. 말씀하세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천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요즘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 그리고 남은 날들. 그냥 그렇게 혼자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곁에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광숙은 조용히 눈빛을 맞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천수는 숨을 고르듯 한참을 멈춘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순이랑 결혼하려고요. 마광숙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곧 미소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두 사람 참 잘 어울려요. 미순 씨 보면 도련님 웃는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오천수는 그 말에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고민했어요. 괜히 형수님한테 패 끼치는 건 아닌가. 혹시라도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마광숙은 조용히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제일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도련님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 진심으로 응원해요. 그 말에 오천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도록 이어질 따뜻한 여운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술도가의 식탁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전날 저녁 공주실과 마광숙의 막걸리 한 잔으로 집안이 은근히 훈훈해졌지만 어쩐지 마광숙은 아침부터 표정이 진지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자 마광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모두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주실도 흥미로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광숙은 단정히 두 손을 모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천수 도련님, 미순 씨랑 결혼하실 것 같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천수는 머쓱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공주실은 어머, 진짜야?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오범수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오흥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수님, 드디어 얘기하셨네요. 사실 저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흥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옥분이랑 결혼하려고요. 이미 서로 마음도 확인했고 조만간 정식으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천수 형님 얘기 듣고 용기 냈습니다. 공주실은 눈이 동그래져서 세상에나 이 집에 두 쌍이나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마광숙은 감격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두 분 다 너무 잘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술도가에 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겠네요. 오범수는 괜히 목을 가다듬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러다 나만 남겠네. 그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아침 식탁은 한층 더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이 싹트는 술도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따스한 햇살이 드리운 골목길. 유모차 안에서 오한이가 방긋 웃으며 두 발을 바둥거립니다. 세리는 조심스레 유모차를 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이야, 오늘도 아빠 대신 이모가 산책시켜주는 거다. 아빠는 수업 때문에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알지? 세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모란 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품에 안고 먹이고 웃겨주고 재우고 언제부턴가 이 아이가 정말 자신 아이 같다는 착각마저 들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아이가 인형이네. 어머, 엄마 닮아서 예쁜가 보다. 감사합니다. 세리는 무심결에 그렇게 말해버리고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엄마 닮았다는 말에 왜 내가 고맙다고 했지? 하지만 방금 그 찰나 오한이가 배시시 웃으며 눈을 맞췄습니다. 세리는 그 웃음에 또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내 딸 데리고 엄마 놀이하는 거야 지금?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세리는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골목 끝에서 성큼성큼 걸어오는 여자. 나영은이었습니다. 한이야. 그녀의 시선이 유모차에 곧장 박혔습니다. 표정은 분노에 차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교수님이 수업 있으셔서 산책 중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대타야? 아니, 대타가 이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나영은은 유모차로 성큼 다가와 세리가 움켜쥔 손을 뿌리치듯 밀쳤습니다. 내 딸 데리고 길거리에서 엄마인 척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받고 기분 좋았어? 우쭐했어? 세리는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한이가 좋아서. 근데 선 넘지 마. 당신은 한이 엄마 아니야. 한이 엄마는 나야. 세리는 끝내 참았던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 더는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한이한텐 제가 엄마나 마찬가지예요. 뭐?
교수님이 한이 데리고 학교 오셨을 때 제가 한이 곁에 있었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당신이 그렇게 했던 적 있어요? 나영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유모차 놔. 내 딸 데려갈 거니까. 세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오한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듯 두 손으로 유모차를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다급하게 다가온 오강수. 오범수를 만나러 나왔다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달려온 그는 상황을 순식간에 파악했습니다. 강수 씨, 세리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강수는 곧장 나영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지금 이 아기 데리고 어디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친엄마예요. 내가 데려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남의 집 일에 참견 마세요. 참견이라니요. 제 조카 일인데요. 범수 형이 제 형입니다. 뭐래도 한이는 내 딸이에요.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요? 경찰이라도 부르시게요? 좋아요, 부르세요. 내가 딸 못 데려갈 이유 있나 보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누군가가 전속력으로 달려왔습니다. 나영은, 그만해. 오범수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그는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세리와 오강수 앞으로 서서 나영은을 바라봤습니다. 너 이러는 거 범죄야. 아이를 납치하듯 데려가려는 거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지금은 한이 앞이니까 말 아끼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 넌 이미 한이 곁을 떠난 사람이야. 나영은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곧 핸드백을 움켜쥔 채 뒷걸음질로 골목을 빠져나갔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세리는 이제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오범수는 유모차를 조심스레 돌려 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한이는 아빠 품에 안기자 금세 몸을 맡겼고 작은 입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오강수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세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세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강수씨. 진짜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일단 들어가요. 아이가 먼저예요. 세리와 오범수, 오강수는 함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독수리술도가로 향하는 길. 이 평범한 귀가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조용한 바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술도가 안채. 늦은 오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드는 조용한 집안. 오범수는 오한이를 안방 요람에 조심히 눕히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유난히 평온한 얼굴을 한 아기는 작은 숨결을 고르게 내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목 거실 쪽에 앉아있던 독고세리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엔 한이의 작은 인형이 들려 있었고 옷자락엔 아직 아이의 체온이 묻어나는 듯했습니다. 한이는 잘 자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이제 막 잠들었어. 오범수는 담담히 대답하며 세리 곁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네? 혹시 강수 같은 오빠 어떻게 생각해? 독고세리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오범수는 눈을 피한 채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자주 보게 되니까. 혹시 불편한 건 없는지 궁금해서. 세리는 잠시 고개를 갸웃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강수씨 불편하지 않아요. 조용하고 말은 별로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오범수는 그 말을 들으며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하고 싶은 진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끝내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해버리면 세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마음속 생각들이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랬구나. 강수 그 녀석 은근히 정이 많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는 말끝을 흐리며 일어섰습니다. 세리야,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게. 세리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범수는 조용히 미소만 지은 채 부엌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뒷모습엔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고 그날 저녁 술도가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한남동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나영은은 고급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엔 오범수의 근무 일정표와 술도가 CCTV 캡처본들이 띄워져 있었죠.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손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이 친엄마는 나야. 아무리 날 밀어내려 해도 그 아이 내가 데려올 수 있어.
책상 위에는 한 통의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양육권 이관 청구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였고 옆에는 조용히 진동 중인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준비됐습니다. 독고세리에 대한 자료도 확보했고 술도가 내부 구조도 파악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나영은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주 한이 유치원 하원 시간에 맞춰 움직여요. 그날 범수는 학교 수업 있고 술도가는 납품 일정 때문에 바쁘겠지.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 노트북 화면만이 붉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 딸, 내가 데려올 거야.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거야. 며칠 후 술도가 인근 유치원 앞.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유모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고 유치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영은이 직접 고용한 프리랜서 대행업자였죠. 그녀는 무선 이어폰으로 상황을 실시간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한이 지금 나왔어요. 교사가 앉고 정문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좋아. 차까지 데려오면 나머진 내가 할게. 나영은은 흰 SUV 안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작고 귀여운 오한이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한이야, 이제 엄마랑 같이 가자. 그 시각 술도가에서는 납품 담당 직원이 차량 고장을 이유로 마광숙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광숙 대표님, 오늘은 직접 나가셔야 할 것 같아요. 트럭이 안 움직입니다. 동시에 오범수는 캠퍼스 수업 중. 자, 여러분. 이 페이지는 다음 시간까지 읽고 오세요. 그리고 세리는 오한이의 하원을 챙기기 위해 가방을 챙겨 나서던 순간 뜻밖의 연락을 받습니다. 세리 씨, 오늘 한이 데리러 못 가실 것 같아요. 유치원에 엄마가 왔다고 합니다. 세리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긴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한 술도가 가족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한이는 낯선 여성의 손에 이끌려 골목 뒤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웃음 뒤로 서늘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회차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한이의 행방 그리고 뒤늦은 추격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드라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